요양원비가 아까워서 못 살겠다고. 남편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요양원 복도를 끌고 가던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못 참겠어. 아들아, 왜 이래? 아파. 시어머니의 절규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요양원 직원들과 다른 가족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계속 중얼거렸어요. 요양원에서 뭔 소리를 할지 뻔하니까. 도대체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단순히 돈 문제였다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목을 움켜잡더니 이렇게 속삭였거든요. 너도 알고 있지? 30년 전 뒷마당에서 30년 전 뒷마당에서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겨우 10년인데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까요? 민수는 내가 뒷마당에서 무언가를 묻는 걸 봤어 하지만 그 아이는 몰랐지. 내가 정확히 무엇을 묻었는지. 시어머니의 이 말이 단순한 치매 망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뒷마당에 무언가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새벽 3시, 정말로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삽질하는 소리, 흙을 파는 소리. 뭐야, 저게. 남편이 창문을 통해 본 것은 호호호, 그 아이가 돌아왔구나. 30년 만에. 시어머니의 섬뜩한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을 때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도대체 그 아이가 누구라는 걸까요? 그리고 30년 만에 어디서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세요? 평범해 보이는 우리 가족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 안녕하세요. 지금 당신 이야기 채널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마음 깊숙이 파고들지도 모릅니다. 만약 듣는 도중 마음에 와닿는 순간이 있다면 중간에라도 잠시 멈추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3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판정을 받은 그날부터요.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야, 내가 뭐 하려고 했더라? 하시면서 멍하니 서 계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를 보는 순간 저희 가족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앞으로 기억력이 점점 더 나빠질 거예요.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진료실을 가득 채웠을 때 남편 민수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의 반응이 단순한 슬픔이나 충격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무언가를 극도로 두려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너무 세게 잡아서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초기라고 했으니까 천천히 대비하면 돼. 제가 위로하려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괜찮지 않아. 그의 목소리에서 절망감과 함께 묘한 공포가 느껴졌어요. 엄마가 뭘 말할지 모르겠어. 그 말이 제게는 너무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환자가 이상한 말을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남편은 그렇게 불안해하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할 것 같길래 그날 밤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걸 극도로 피했고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입을 막으려는 듯 했어요. 민수야, 너 기억하지? 그때 뒷마당에서
시어머니가 말을 시작하면 남편은 바로 일어나서 엄마, 약 드실 시간이에요라며 대화를 차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배려하는 건 줄 알았어요. 치매 환자는 혼란스러운 기억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뒷마당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남편의 반응이 극도로 예민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뒷마당에 꽃이라도 심을까? 라고 말씀만 하셨는데도 남편은 안 돼요. 거기는 건드리면 안 돼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날카로운 반응에 시어머니도 깜짝 놀라셨어요. 아들아, 왜 그래?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때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무언가는 뒷마당과 관련이 있고 남편은 그것이 드러나는 걸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치매가 진행될수록 남편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가 점점 심해지면서 집안 분위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했어요. 여기는 어디지? 당신은 누구야? 하시면서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실 때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엄마, 저 수진이에요. 며느리요. 제가 시어머니께 설명해 드릴 때마다 남편은 제 팔을 붙잡고 방에서 나가자고 했어요. 그냥 놔둬. 어차피 또 까먹을 거야. 그의 말에서 차가운 냉소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시어머니를 포기해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포기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계란 프라이를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계란을 후라이팬에 넣지 않고 가스레인지 옆조리대에 깨뜨리고 계셨어요. 어머니, 이건 후라이팬에 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셨어요. 내가 50년을 요리했는데 너한테 배울 건 없어. 그러시면서 계란 껍질을 바닥에 던지셨죠. 남편이 소리를 듣고 나왔을 때 부엌은 엉망이었습니다. 깨진 계란으로 범벅이 된 조리대, 바닥에 널린 껍질들. 시어머니는 그 한가운데서 멍하니 서 계셨어요. 내가 뭘 하고 있었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는데 남편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엄마, 이제 정말 한계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잖아. 치매 때문에. 그래, 치매야.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뭘 할지, 뭘 말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 순간 시어머니가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그렇게 무서우니? 엄마가 뭘 말할까봐 그렇게 걱정되니? 시어머니의 눈빛이 순간 또렷해졌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보이는 증상이에요. 갑자기 의식이 맑아지는 순간 말이죠. 그때 아직도 기억하고 있니?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모르는 척해라. 그게 나을 거야. 그리고는 다시 멍한 표정이 되어서는 여기가 어디지? 라고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제가 모르는 큰 비밀이 있다는 거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정작 제가 물어보면 남편은 별거 아니야. 엄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야 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진지하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집에서 돌보기에는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절대 안 돼. 엄마를 밖으로 보낼 수는 없어. 그 강렬한 반응에 저는 놀랐어요. 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안 된다고. 엄마가 밖에서 뭔 말을 할지 모르잖아. 역시 그것이었어요. 남편이 두려워하는 건 시어머니가 밖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그 무언가가 뭘까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결국 제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혼자 집을 나가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방을 확인했는데 침대는 비어 있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온 동네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다행히 3시간 후에 근처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이 여기 계세요. 우리 요양원이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셨는데 저와 남편이 급히 그곳으로 갔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다치지 않으셨고 요양원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돌봐주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집으로 가요. 제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서 살고 싶어. 그 말에 요양원 직원분이 웃으시며 말했어요. 어르신이 여기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사실 저희 요양원은 치매 전문 케어 시설이라서 어르신 같은 분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정말로 요양원이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른다고요. 집에서는 계속 사고가 날 수 있고 저 혼자 24시간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여보,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어머니를 위해서 제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상담? 뭔 상담? 어머니를 여기 모시는 것에 대해서요. 전문 케어를 받으시면 절대 안 돼. 남편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요양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목소리 좀. 제가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엄마, 집에 가요. 당장. 남편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들아, 왜 이래? 엄마는 여기가 좋다고. 좋긴 뭐가 좋아. 요양원비나 아깝지.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어요. 남편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요. 요양원비가 아까워서 못 살겠다고. 남편이 고함을 치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못 참겠어.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아들아, 아파. 놓아줘.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끌고 요양원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요양원 직원들과 다른 가족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누군가 말을 걸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내 남편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거칠게 대할 수 있다니요. 아들아, 제발, 이것 좀 놔줘. 시어머니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요양원에서 뭔 소리를 할지 뻔하니까 라고 중얼거리며 시어머니를 계속 끌고 갔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두려워하는 건 요양원비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라는 거려. 차 안에서 시어머니는 계속 울고 계셨어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엄마를 그렇게 대하니? 남편은 백미러로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말했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왜 집에 있어야 하는지. 그 말에 시어머니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무슨 말을 할까봐 남편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그렇게 끔찍한 일일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폭발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방에 모셔다 드린 후 남편을 거실로 불러서 따졌어요. 당신 지금 뭐 한 거야? 치매 걸린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다니. 남편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어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요양원비가 아깝다고? 정말 그게 이유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 어머니 한 분 모실 돈도 없어. 남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제가 처음 보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몰라. 정말 아무것도 몰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면 엄마가 거기서 뭔 말을 할지. 또 그 소리네. 도대체 어머니가 뭘 말한다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도 나한테는 비밀이야? 남편이 일어나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뒷마당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비밀은 평생 묻어두고 사는 게 나을 때가 있어. 무슨 소리야?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 남편이 돌아서며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도 모르는 게 나은 일들이 있다고. 그 순간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럼 이대로 계속 살자는 거야? 어머니는 점점 더 심해지실 거고, 당신은 계속 그렇게 어머니를 구속하고, 구속이 아니야. 보호하는 거야. 보호? 누구를 보호한다는 거야? 엄마를.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그때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아까까지 울고 계셨는데 이제는 표정이 묘하게 차분했어요. 얘들아, 뭘 그렇게 싸우니? 저희 부부가 동시에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다가가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또렷하고 차분했어요. 우리 민수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왜 엄마를 밖으로 내보내기 싫어하는지. 어머니, 그게 뭔데요? 저는 간절히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뒷마당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이 집 뒷마당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만해요. 왜? 이제 며느리도 할 때가 되지 않았니?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날 밤, 민수는 봤어. 엄마가 뒷마당에서 뭘 하는지. 엄마,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때 민수는 겨우 15살이었어. 한밤중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다가 창문으로 엄마를 봤지. 저는 숨을 멈추고 들었어요. 엄마가 뒷마당에서 뭔가를 묻고 있는 걸. 그게 뭐였는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섬뜩하게 웃으셨어요. 궁금하지? 하지만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엄마도 이제 많이 늙었어. 언제까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질 거니?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무서웠어요. 도대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 가족을 파괴할 만큼 끔찍한 비밀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밤새 술을 마시고 있었고, 시어머니 방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마치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 같았는데, 누구와 이야기하는 걸까요? 저는 몰래 문 앞에 가서 귀를 기울여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민수를 지켜야 했거든.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제 치매 때문에 기억이 자꾸 새어나와. 민수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알아. 저는 문틈으로 살짝 방 안을 들여다봤어요.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뒷마당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달빛에 비친 뒷마당은 평범해 보였지만 시어머니의 눈에는 다른 무언가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도 용서해 줄까? 엄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시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시는 모습이 너무 서글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어머니 상태도 그렇고,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고, 남편은 숙취 때문인지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자. 치매 전문의한테 어떻게 돌봐드리는 게 좋을지. 병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또 밖으로 나가자는 거야? 여보, 계속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 어머니도 답답해 하시고, 우리도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엄마를 버리자는 거야? 버린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법을 찾자는 거야.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손에는 부엌 칼을 들고 계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위험해 보였어요. 어머니, 그 칼 왜 들고 계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칼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칼, 30년 전에도 이 칼이었어.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칼 내려놓으세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무서우니? 시어머니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도 이런 표정이었어. 엄마가 이 칼로 뭘 하는지 봤을 때. 엄마, 남편이 다급하게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제발 그만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는 죽어 마땅했어. 우리 민수를 괴롭히고 해치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시어머니가 정말로. 하지만 죽인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뒷마당에 묻을 수밖에 없었어. 엄마, 그만해. 남편이 소리치며 시어머니한테서 칼을 뺏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칼을 휘둘렀고 남편의 손에 피가 났어요. 아, 남편이 손을 움켜쥐며 뒷걸음쳤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억압되었던 기억들을 되살리고 있다는 거려. 수진아, 이제 알겠지?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왜 민수가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왜 엄마를 밖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지.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30년 전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요. 남편이 상처난 손을 감싸며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이제 다 말할게. 하지만 그 전에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을 지켜달라고. 저는 끄덕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30년 전의 진실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나는 정말 어린애였어. 아무것도 모르는 15살이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때 우리 집에는 형이 있었어. 나보다 3살 위인 재호 형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한테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호 형은 어릴 때부터 좀 이상했어. 폭력적이고 잔인했지. 작은 동물들을 괴롭히는 걸 즐겼고
나한테도 끔찍한 짓들을 했어. 남편이 자신의 팔을 쓰다듬었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그때 생긴 거야. 형이 뜨거운 다리미로, 여보, 제가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 우리 둘을 키우셨어. 하지만 재호 형은 점점 더 심해졌지. 중학교 때는 반 친구들을 괴롭히다가 정학을 당하기도 했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는 아예 학교에도 안 갔어. 남편의 눈에 옛날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엄마는 형을 통제할 수 없었어. 오히려 형이 엄마를 위협했지. 저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지금의 시어머니는 온화하고 따뜻한 분인데 그런 아들을 둔 어머니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나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뒷마당에서 삽질하는 소리. 그래서 창문으로 내다봤지. 그때 뭘 봤는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엄마가 뒷마당에서 구덩이를 파고 계셨어. 한밤중에 혼자서. 그게 다야? 아니야. 그 구덩이 옆에 뭔가 큰 보따리 같은 게 있었어. 사람 크기만한. 저는 숨이 막혔어요. 설마 그게. 나는 그때 너무 어렸어. 정확히 뭔지 몰랐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재호 형이 없어졌어. 엄마는 형이 가출했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알고 있었어. 형이 단순히 가출한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언제부터 듣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다 말했니, 민수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물으셨어요. 엄마, 남편이 일어서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으로 제지하셨어요. 이제 며느리도 알 권리가 있어.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재호를 죽였어.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건 민수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그 아이가 민수를 죽이려고 했거든.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어머니, 그게 정말. 그날 밤 재호가 부엌칼을 들고 민수 방으로 갔어. 나는 우연히 그걸 봤지. 그래서 뒤따라갔는데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재호가 자고 있는 민수를 내려다보며 칼을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막았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남편이 대신 말했어요. 형이 죽었어. 엄마와 몸싸움을 하다가 그 순간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죽인 게 아니라 다른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 진실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큰 질문이 생겼거든요. 30년 동안 그 비밀을 묻고 살아온 이 가족을 이제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저는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셨어요. 재호는 정말 죽었을까?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날 밤 내가 구덩이를 팔 때 재호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럼 설마. 그래. 내가 그 아이를 산채로 묻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형은 살아있었을 거야. 적어도 한동안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그 아이가 깨어나면 민수를 다시 해칠 거니까. 남편이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30년 동안 저는 형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형이 살아있는 상태로. 미안해, 민수야.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남편이 손을 저었어요. 그럼 지금도 뒷마당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아직도 거기 있어. 30년째.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살아온 이 집 뒷마당에 그런 끔찍한 비밀이 묻혀 있었다니요. 그때 갑자기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쾅쾅쾅 하는 소리. 마치 누군가 땅 밑에서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저희 모두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저 소리가 뭐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무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재호가 깨어난 거야. 30년 만에. 그럴 리 없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3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치매 때문에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과거와 현재가.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지금 정신이 또렷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또렷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야. 재호가 정말로 돌아오고 있어. 그 순간 뒷마당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마치 땅이 갈라지는 소리 같았어요. 남편이 창문으로 달려가서 커튼을 젖혔어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어요. 뭐야 저게. 저도 창문으로 다가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뒷마당의 한 모퉁이에서 흙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마치 아래에서 누군가 밀어올리는 것처럼. 어머니, 저게 정말. 제가 물으려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호호호 재호야. 엄마를 용서해다오. 그때 어쩔 수 없었단다. 시어머니가 창문을 향해 말씀하시는 모습이 너무 기괴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시어머니가 말을 할 때마다 뒷마당의 움직임이 더 심해진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저에게 속삭였어요. 수진아,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당장. 어디로? 어디든. 이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우리를 막았어요. 안 돼. 아무도 이 집을 떠나면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젊어졌어요. 마치 30년 전의 목소리 같았어요. 재호가 우리를 찾고 있어. 그 아이는 원한을 품고 있을 거야. 30년 동안 땅 속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라 30년 동안 억압된 죄책감과 공포가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요. 뒷마당에서 들리는 그 소리가 점점 우리 집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땅 밑에서 누군가 기어오는 것처럼. 뒷마당의 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자 남편이 완전히 통제를 잃었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30년이나 지났는데. 남편이 부엌으로 달려가서 삽을 가져왔어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 저는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안 돼. 위험해. 하지만 남편은 이미 뒷문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안 돼. 민수가 재호를 마주치면 시어머니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 아이는 원한이 가득해. 30년 동안 복수를 생각했을 거야. 뒷마당에서 남편의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이게. 그리고 삽질하는 소리가 격렬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서 밖을 내다봤어요. 남편이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있었어요. 흙이 사방으로 튀고 있었고 남편의 얼굴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어요. 민수야, 파면 안 돼. 시어머니가 창문을 향해 소리쳤어요. 그 아이를 깨우면 안 된다고. 하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어요. 마치 무엇인가에 홀린 것처럼 계속 땅을 팠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의 삽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남편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쳤어요.
삽 끝에 하얀 무언가가 걸려 있었어요. 뼈 조각 같은.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여보, 제가 뒷문으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았어요. 가면 안 돼. 재호가 깨어났어. 시어머니의 눈이 완전히 돌아 있었어요. 그 아이가 일어나고 있다고. 그 순간 뒷마당에서 정말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판 구덩이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게 솟아올랐어요. 남편이 그 그림자를 보고 기절하듯 쓰러졌어요. 민수야. 시어머니가 절규하며 뒷문으로 뛰어나갔어요. 저도 따라 나갔지만 뒷마당의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구덩이 주변에 흙이 검게 변해 있었고 이상한 냄새가 진동했어요. 남편을 깨우려고 흔들었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구덩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재호야,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가 구덩이 쪽으로 걸어가려 하길래 저는 급히 시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어머니, 위험해요. 괜찮아. 재호는 엄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도 이제 평안히 쉬고 싶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치매가 단순한 병이 아니라 30년간 억눌러온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거려. 하지만 환상이든 현실이든 우리 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었어요. 남편은 의식을 잃었고 시어머니는 완전히 과거 속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이 모든 상황을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이웃집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소리를 듣고 깬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남편을 집 안으로 옮겨야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구덩이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들어가요. 아직 안 돼. 재호한테 제대로 사과해야 해. 결국 저는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 뒷마당에서 30년 전에 죽은 사람의 뼈가 나왔다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환상을 보고 있다고?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어요. 저는 급히 시어머니를 말렸어요. 어머니, 집에 들어가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재호는 착한 아이였어. 다만 조금 아팠을 뿐이지.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땅 속에. 어머니. 제가 다급하게 시어머니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웃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게 변했어요. 땅 속에 뭘 묻었다는 거야? 김 아저씨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구덩이를 바라봤어요. 혹시 이 뼈가... 박 아주머니가 뒷걸음치며 말했어요. 경찰 불러야겠어. 그때 남편이 깨어났어요. 상황을 파악한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다들 왜 여기 계세요? 민수 씨. 뒷마당에서 뼈가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고 이 아저씨가 설명하려는데 남편이 급히 일어나서 이웃들을 막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김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사람 뼈가 나왔는데. 사람 뼈가 아니라고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냥 옛날에 키우던 게 뼈일 거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크게 웃었어요. 개뼈? 호호호. 재호가 개였다고? 그 말에 이웃들이 더욱 의심스러워했어요. 재호가 개 이름이었어요? 박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재호는 내 아들이야. 민수의 형이었지. 이웃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형이 있었다고요? 처음 듣는 얘긴데. 30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다고. 혹시 가출한 게 아니라. 김 아저씨가 의미심장한 눈으로 구덩이를 바라봤어요. 그때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지셨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경찰이 오는구나. 30년 만에. 이웃들이 저희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어요. 의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어요. 민수야, 정말 뭔 일이 있었던 거야? 김 아저씨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남편이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특히 어머니가 정신 이상인 아들을 방어 차 죽였다는 거요? 경찰차가 우리 집 앞에 멈췄어요. 경찰관 2명이 내려서 뒷마당으로 왔어요. 친구 접수하고 왔습니다. 뼈가 발견되었다고요? 김 아저씨가 구덩이를 가리켰어요. 저기 보세요. 경찰관이 구덩이를 들여다보더니 무전기를 꺼냈어요. 감식반 지원 요청합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제 30년 전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거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이 무거운 비밀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우리 집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감식반이 와서 뒷마당을 샅샅이 조사하고 경찰관들은 저희를 각각 따로 조사했어요. 남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계속 재호야, 미안해를 반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제가 깜빡한 게 있었어요. 바로 우리 딸 은서였어요. 은서는 12살인데 평소에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신 후에도 변함없이 사랑해왔어요. 엄마,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집 앞에 경찰차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은서가 뒷마당으로 뛰어왔는데 경찰관들과 감식관 사람들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경찰 아저씨들이? 은서가 제게 달려왔어요.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12살 아이에게 할머니가 30년 전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은서야,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아. 하지만 은서는 바로 시어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 시어머니가 은서를 보시자 갑자기 표정이 밝아졌어요. 우리 은서 왔구나. 치매가 있으셔도 손녀만큼은 항상 알아보셨어요. 은서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경찰 아저씨들이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시어머니가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나쁜 일을 했어. 아주 오래전에. 나쁜 일? 은서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때 경찰관이 다가왔어요. 아이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은서가 시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싫어요. 할머니랑 같이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은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은서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할머니랑 있으면 안 돼.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은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착해요. 나한테 맛있는 거 해주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은서의 순수한 말에 주변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할머니가 설령 나쁜 일을 했다고 해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은서가 시어머니를 감싸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무서운 일이 있으면 나를 지켜주시거든요. 할머니는 가족을 지키는 분이에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더욱 크게 우셨어요. 경찰관도 은서의 말에 잠시 멈췄어요. 아이의 순수한 시선에서 보면 할머니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도 은서를 보며 뭔가 깨닫는 표정이었어요. 은서야, 남편이 딸에게 다가갔어요. 옛날에 할머니를 많이 괴롭힌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가 어쩔 수 없이
그럼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신 거네요. 은서가 밝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영웅이에요. 영웅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아이의 시선에서 보면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던 거니까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도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였어요. 은서가 시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셔도 계속 사랑해요. 할머니가 뭘 했든 상관없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의 사랑이란 조건이 없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는 어떤 과거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요. 은서의 순수한 말에 남편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계속되는 동안 남편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어요. 저는 남편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은서 말이 맞는 것 같아. 어머니는 당신을 지키려고 그러셨던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30년 동안 그 기억 때문에 괴로웠어.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이 나를 해치려고 했을 때 엄마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야. 그럼 어머니께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 내가 사는 것 때문에 형이 죽었다는 게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은 그때 어린애였고 어머니가 보호해 주신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릴 때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에 혼자서 우리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남편의 기억 속에서 과거의 시어머니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형이 이상해지기 전까지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 엄마는 늘 웃으셨고 우리한테 따뜻했어. 그런데 형이 점점 변하면서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머니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한 아들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다른 아들은 위험에 처하고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선택해야 했던 거야. 두 아들 중에서. 그래. 엄마는 선택하셨어. 나를 선택하신 거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나는 30년 동안 그 선택을 원망했어. 왜 형을 도와주지 않으셨는지, 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셨는지. 하지만 이제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엄마가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 것 같아. 15살짜리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셨던 거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저희 쪽을 바라보셨어요. 치매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면서도 남편을 알아보시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우리 민수. 시어머니가 손을 내미셨어요. 남편이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남편의 목소리가 어린아이 같았어요. 저는 그동안 엄마를 오해했어요.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꼬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너한테 그런 무거운 기억을 남겨줘서. 아니에요, 엄마. 남편이 시어머니를 꽉 안았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제가 더 일찍 이해했어야 했는데 30년 만에 모자가 진정으로 화해하는 순간이었어요. 경찰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가족 간의 대화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조사에 협조해 주세요. 하지만 남편이 일어서서 경찰관을 바라봤어요.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전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남편이 드디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 걸 보고 안도했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가족의 사랑이 그 용기를 준 거였어요. 남편이 경찰에게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안 돼, 민수야. 내가 말하면 안 돼. 경찰관들이 의아해했어요. 왜 안 되죠?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말할게. 하지만 그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 시어머니가 갑자기 또렷한 정신으로 돌아오셨어요. 치매 환자들이 가끔 보이는 현상이에요. 중요한 순간에 의식이 맑아지는 거죠. 재호가 정말 내 아들이었을까?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놀라며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슬픈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민수야, 너는 몰랐구나. 재호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너의 아버지가 외도에서 생긴 아이였어. 그 여자가 죽으면서 재호를 우리한테 맡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그 아이를 내 아들처럼 키우려고 했어. 하지만 재호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 남편이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형은 이복형이었던 거예요? 그래.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차별하지 않으려고 했어. 너와 똑같이 사랑하려고.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재호는 점점 더 이상해졌어.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시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재호가 나를 성추행했어. 어린 나이부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니요. 민수가 15이 될 때까지 그 지옥을 참았어. 하지만 재호가 이제 민수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려고 하더라고. 시어머니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남편이 시어머니를 꽉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계셨는데. 미안해, 민수야. 너한테 말할 수 없었어. 어떻게 그런 더러운 얘기를. 시어머니가 남편의 품에서 울고 계셨어요. 경찰관들도 이 이야기를 듣고는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오랜 학대와 성폭력에서 벗어나려는 절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정당방어 성격이 있겠네요. 한 경찰관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서운 표정으로 변하셨어요. 재호가 정말 죽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무슨 뜻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날 밤, 내가 재호를 땅에 묻을 때 그 아이가 아직 숨을 쉬고 있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산채로 묻었다는 뜻이에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매년 그 날짜가 되면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재호가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 순간 정말로 뒷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고백이 끝나고 경찰들은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나 지난 일이고 피해자가 성폭력 가해자였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어요.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할 문제였거든요. 경찰이 일단 현장을 마무리하고 돌아간 후 우리 집은 끔찍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은서만 할머니 방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끓이면서 생각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요. 요양원에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던 남편의 모습, 뒷마당에서 발견된 뼈들, 그리고 30년간 숨겨진 끔찍한 진실들. 엄마, 할머니가 너무 조용해요.
은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괜찮으시죠? 저는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괜찮아, 은서야. 할머니는 지금 많이 힘드실 거야. 오래된 기억들 때문에. 그때 남편이 일어나서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갔어요. 저와 은서도 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뒷마당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제는 구덩이가 파진 채로 방치된 뒷마당을요. 엄마, 남편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눈에는 30년간 짊어져 온 무거운 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어요. 민수야, 이제 다 끝났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세상에 드러났어. 이제 엄마도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30년 동안 엄마를 오해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혼자서 고통받으셨는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요양원에서 엄마를 그렇게 대한 것도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냥 너무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시어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으셨어요. 괜찮아, 아들아. 너도 어렸을 때부터 그 무거운 비밀을 짊어지고 살았잖니. 엄마가 더 미안해. 저도 시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는 아직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어머니가 가족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셨다는 것. 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혼자서 그 고통을 감당해 오셨다는 것. 은서가 할머니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어떤 일을 하셨든 상관없어요. 할머니는 저희 가족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은서, 고마워. 할머니를 이해해줘서. 시어머니가 은서를 꽉 안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치유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를 끝까지 지킬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우리 가족을 포기하지 않아줘서. 그때 갑자기 뒷마당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무섭지 않았어요. 마치 30년간 갇혀있던 영혼이 드디어 자유로워진 것 같은 평온한 바람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가 창문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재호야, 이제 편히 쉬어라. 한 달 후, 검찰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과 정당방어의 성격, 그리고 피해자의 지속적인 성폭력 등을 고려해 시어머니는 기소, 유해 처분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의 변화였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는 여전했지만 무거운 비밀이 공개된 후 오히려 증상이 조금 나아지신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밤마다 뒷마당을 바라보며 중얼거리지 않으셨고 악몽에 시달리지도 않으셨어요. 마치 30년간 억눌러 온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여보, 어머니를 정말 요양원에 모시지 않을 거야? 제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사실 전문적인 치매 케어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켜야 해. 30년 동안 엄마가 혼자 감당하셨던 것처럼. 남편이 회사에 재택근무를 요청했어요.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였죠. 처음에는 회사에서 난색을 표했지만 남편이 사정을 설명하자 이해해 주었어요. 저도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을 조정했어요. 은서도 변했어요.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다는 걸 완전히 이해하게 된 후 더욱 적극적으로 할머니를 도왔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께 달려가서 하루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은서가 신나게 말하면 시어머니도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은서가 그렇게 똑똑하지. 비록 10분 후에는 잊어버리시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기뻐하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어요. 시어머니가 혼란스러워 하실 때는 차분히 설명해 드렸고, 같은 질문을 반복하셔도 인내심을 갖고 대답해 드렸어요. 때로는 힘들었지만 가족이 함께 극복해 나갔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야, 고마워. 나 같은 늙은이를 돌봐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머니께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모르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가족에 대한 사랑, 희생정신. 저희도 그런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남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전에는 시어머니를 피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먼저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민수야, 너 누구니? 시어머니가 물으시면, 저는 어머니의 아들 민수예요.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대답했어요. 뒷마당은 새롭게 단장했어요. 구덩이를 메우고 예쁜 꽃을 심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장미와 백합을 심어서 이제 그곳은 평화로운 작은 정원이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가끔 그곳에 앉아서 꽃을 바라보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어머니, 꽃이 예쁘죠? 제가 물으면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참 예쁘구나. 마치 새로운 시작 같아.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서 재호가 어디 갔지? 라고 물으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차분히 설명해 드렸어요. 재호는 이제 편안한 곳에 있어요, 어머니. 그런 날들을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치매라는 병은 단순히 기억을 잃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 하는 잔인한 병이라는 거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연결고리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의 치매는 조금씩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졌어요. 그날 남편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요양원에서 끌고 왔던 그 끔찍한 순간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였어요. 오늘 아침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며느리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가 창가에 앉아 뒷마당의 꽃들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저 꽃들이 참 예쁘지? 마치 희망 같아.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어요. 맞아요, 어머니. 정말 희망 같아요. 며느리야, 나는 가끔 생각해. 그날 밤의 일이 정말 일어난 일일까?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그 일, 혹시 내가 꾼 끔찍한 꿈은 아니었을까?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게 꿈이든 현실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은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께 달려왔어요. 할머니, 오늘 미술 시간에 할머니 그림 그렸어요. 시어머니가 은서의 그림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은서가 그린 할머니는 참 예쁘구나. 비록 10분 후에는 그 기억도 사라지겠지만 그 순간의 행복은 진짜였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돌아와서 시어머니께 인사드렸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머, 우리 아들 왔네. 시어머니가 기뻐하시면서도 조금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너 누구더라? 저는 민수예요, 엄마.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아들이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이 잠깐 또렷해졌어요. 아, 민수.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남편을 꽉 안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치매가 기억을 앗아가도 사랑은 남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 은서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할머니 진짜 용감하시죠? 왜 그렇게 생각해? 할머니가 아빠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치매라는 무서운 병과 싸우고 계시고 아이의 순수한 시각이 때로는 가장 정확한 진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밤이 되어 시어머니를 재우고 저는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았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기로 한 거.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전혀. 오히려 이제야 진짜 아들이 된 것 같아. 30년 늦었지만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가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창문 앞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별이 참 예쁘구나. 재호도 저 별들 사이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온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저도 형을 용서할게요. 그리고 형에게 미안해요. 그때 어렸던 제가 형을 이해하지 못해서.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아들아. 이제 모든 게 괜찮아. 그 순간 뒷마당에서 살랑 바람이 불었어요. 장미꽃 향기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모든 것이 정화되는 기분이었어요. 30년간 우리 가족을 짓눌렀던 무거운 비밀이 드디어 평화로운 기억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저는 생각해요. 그날 요양원에서 남편이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던 그 순간이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른다고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진실을 모른 채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그 끔찍한 비밀을 가슴에 묻고 세상을 떠나셨을지도 모르고요. 치매는 분명 잔인한 병입니다. 소중한 기억들을 하나씩 앗아가죠. 하지만 동시에 치매는 때로는 진실을 드러내 주기도 해요. 숨겨진 상처들을 세상에 꺼내서 가족들이 함께 치유할 수 있게 해주죠.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며느리로 인식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으면 편안해하세요. 사랑은 기억보다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나 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치매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세요. 치매 환자의 혼란스러운 말 속에는 때로는 가장 소중한 진실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머리채를 잡히던 그날의 절규는 결국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알아요.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끌어안는 것이라는 거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